여러분,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원투수는 누구일까요? 사이 영과 월터 존슨에 이어 통산 승수 역대 3위를 기록한 전설, 바로 글로버 클리브랜드 알렉산더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만 373승을 거둔 그의 기록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불멸의 이정표로 남아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숙취 상태로 마운드에 올라 당대 최강 뉴욕 양키즈를 침몰시켰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기록 뒤에 숨겨진 전쟁의 상흔과 개인적인 고통을 이겨낸 인간 알렉산더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1887년 네브래스카의 가난한 농가에서 13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민주당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주었죠. 어린 시절 그는 도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평범한 농촌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전매 특허인 정교한 제구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옥수수 껍질을 벗기는 일을 도우며 강력한 손목 힘을 길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돌을 던져 새를 사냥하며 자연스럽게 정확성과 속도를 몸에 익혔던 것이 훗날 대투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투구는 한마디로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고 마치 타격 연습을 도와주는 투수처럼 아주 쉽고 부드럽게 공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투구폼 덕분에 그는 43세의 나이까지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 중 하나는 올드로 앤 어웨이였습니다. 홈플레이트의 바깥쪽 낮은 모서리를 자로 잰 듯 정확하게 파고드는 제구력 때문이었죠. 타자들은 알고도 못 치는 그의 정교한 슬란트와 커브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전화회사에서 전신주 구멍을 파는 고된 일을 했습니다. 이 노동은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강력한 하체와 견고한 어깨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사회인 야구에서 공을 던지며 그는 지역 최고의 투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 그는 월 $50의 조건으로 프로 부대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데뷔 첫 해 마이너리그 클래스 D에서 1.36이라는 믿기 힘든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리그를 평정했습니다. 이때 이미 그는 메이저리그로 향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주루 도중 유격수의 송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것이죠. 그는 무려 56시간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상은 훗날 그를 평생 괴롭히게 될 뇌전증의 원인이 되었고 그의 야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부상 직후 그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에 시달려 공을 제대로 던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고 1910년 시러큐스에서 29승을 거두며 부활했습니다. 이 화력을 지켜본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750에 그를 영입하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1911년 24세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알렉산더는 첫 해부터 리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무려 28승을 거두며 다승 1위에 올랐는데 이는 현대야구 역사상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신인 투수 최다승 기록입니다. 전설의 시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신인 알렉산더는 당대 최고의 전설 사이 영과 맞붙어 1대0 완봉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합니다. 전설적인 투수의 마지막 시즌에 신인 투수가 거둔 이 승리는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데뷔 첫 해에 그는 41이닝 연속 무실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던 이 대기록은 100년이 훨씬 지난 2026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경신될 정도로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그는 1915년부터 1917년까지 3년 연속 30승 이상을 거두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내셔널리그 역사상 이 기록을 달성한 투수는 알렉산더와 크리스트 매튜슨 단 2명 뿐이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마운드를 홀로 지탱하는 철인이었습니다. 1915년 그는 31승과 1.22의 평균 자책점,
241개의 탈삼진으로 생애 첫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그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진출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16년 알렉산더는 단일 시즌 16회 완봉승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합니다. 완투조차 보기 힘든 현대 야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이죠. 특히 이 중 9번의 완봉승은 타자 친화적인 바커볼 경기장에서 만들어내 더욱 가치가 높습니다. 필리스의 홈구장 바커볼은 오른쪽 담장이 너무 가까워 투수들에게는 지옥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정교한 제구력으로 타자들의 장타를 억제하며 그곳을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1916년과 1917년에도 연달아 트리플 크라운급 성적을 남기며 리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3년 동안 무려 94승을 거두는 동안 평균 자책점은 늘 1점대 초중반을 유지했죠. 당시 알렉산더는 내셔널리그 투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1917년 시즌 종료 후 필리스는 팀의 상징인 알렉산더를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그가 군대에 끌려갈 것을 우려한 구단주의 계산적인 결정이었죠. 55,000달러의 에이스를 판 이 거래는 필리스 역사상 최악의 실수로 남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의 7년 동안 그는 190승과 61개의 완봉승을 기록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마운드가 아닌 전쟁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정점에 서있던 위대한 투수의 운명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1918년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고 단 3경기만을 뛴 알렉산더는 미 육군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전선에서 포병 하사로 복무하며 7주 동안 지옥같은 폭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구공 대신 포탄을 날라야 했던 비극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군에 입대하던 당일 오랜 연인이었던 에이미 마리 알란트와 법원에서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직후 아내를 뒤로하고 프랑스행 수송선에 몸을 실어야 했던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전쟁은 알렉산더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독일군의 머스터드 가스에 노출되었고 그 옆에서 터진 포탄으로 인해 왼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원인 모를 뇌전증 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생소했던 쉘쇼크,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를 덮쳤습니다. 밤마다 포탄 소리가 들리는 환청과 전쟁의 악몽은 그를 극도로 예민하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운드 위의 우아했던 투수는 사라지고 상처 입은 영혼만 남게 되었습니다. 발작을 억제할 약물도 정신적 치유 방법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의 기억과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잊기 위한 약이었으나 이는 곧 그의 삶을 갉아먹는 중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뇌전증 발작으로 쓰러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대낮부터 취해 있는 주정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병을 숨기고 싶어 했고 사람들의 오해는 그를 더욱 깊은 알코올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의 천재적인 투구 능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1919년 컵스 마운드에 복귀한 그는 1.7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보란듯이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전쟁도 그의 정교한 제구력만큼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1920년 그는 27승과 1.91의 ERA를 기록하며 생애 4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특히 이 시즌의 승리 기여도는 12.0에 달했는데 이는 역대 그 어떤 투수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성적은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술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요양원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났죠. 헌신적이었던 아내 에이미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결국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1926년 컵스의 지휘봉을 잡은 신인 감독 조 메카시는 팀의 기회를 최선으로 여겼습니다. 술 문제를 일으키고 훈련에 태만한 노장 알렉산더를 용납할 수 없었죠. 그와 함께 꼴찌를 하느니 그 없이 꼴찌를 하겠다며 메카시는 그를 방출하기로 결정합니다. 팀을 떠나기 직전 시카고 팬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에이스를 위해 최신형 자동차와 $5,000가 넘는 거금을 선물했습니다. 비록 구단과는 등졌지만 팬들은 그의 고통과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926년 6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웨이버 공시된 39세의 알렉산더를 영입합니다. 비용은 $4,000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끝났다고 생각한 노장 투수에게 카디널스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카디널스의 감독 로저스 헌즈비는 명투수 출신답게 알렉산더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술을 마시든 말든 마운드에서 제 역할만 해달라며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죠. 간섭 대신 신뢰를 선택한 헌즈비의 리더십 아래 알렉산더의 팔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적 후 알렉산더는 회춘한 듯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시즌 후반에만 9승을 추가하며 카디널스 창단 이후 최초의 내셔널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39세의 노장은 생애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월드시리즈 무대로 향합니다. 월드시리즈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대는 베이브루스와 루게릭이 버티는 최강 양키즈였습니다. 살인타선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활약을 자랑하던 그들을 상대로 노장 알렉산더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전 미국이 주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2차전 선발로 나서 양키즈 타선을 단 4개의 안타로 틀어막으며 완투승을 거두었습니다. 베이브루스조차 그의 정교한 커브와 바깥쪽 낮은 패스트볼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리즈의 균형을 맞춘 천금 같은 승리였습니다. 팀이 2승 3패로 몰린 6차전, 알렉산더는 다시 한번 선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패배하면 우승이 날아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9이닝을 단 2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을 벼랑 끝에서 구해냈습니다. 6차전 완투승을 거둔 알렉산더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7차전에 등판할 일이 없을 거라 믿고 지인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다음날 심한 숙취와 함께 경기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1926년 10월 10일 운명의 7차전, 카디널스가 3대2로 앞선 7회 말 선발 헤인즈가 손가락 부상으로 무너지고 2사 만루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헌즈비 감독은 불펜에서 졸고 있던 알렉산더를 호출합니다. 알렉산더는 아주 천천히 마운드로 걸어 나왔습니다. 훗날 그는 상대 타자 라제리를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굼뜨게 움직였다고 회고했죠. 숙취로 비틀거렸는지 고도의 심리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유로움은 경기장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타석에는 그의 117타점을 올린 양키즈의 무서운 신인 토니 라제리가 서 있었습니다. 안타 하나면 역전, 홈런이면 승부를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9세 숙취 투수와 22세 혈기왕성한 타자의 역사적인 맞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제리는 알렉산더의 초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대형 타구를 날렸습니다. 경기장이 들썩였지만 공은 아주 간발의 차이로 폴대를 벗어난 파울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훗날 그 공이 안으로 들어갔다면 나는 영웅이 아닌 주전뱅이로 기억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알렉산더는 침착하게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예리한 커브를 던졌습니다. 라제리의 방망이는 허공을 갈랐고 2사 만루의 위기는 삼진으로 끝이 났습니다. 양키즈 스타디움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기세를 탄 알렉산더는 8회에도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숙취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투구는 전성기 시절처럼 완벽했습니다. 양키즈의 강타자들은 그의 정교한 제구에 막혀 단 한 명도 출루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드디어 9회 말 투아웃, 카디널스의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단 한 개만 남았습니다. 타석에는 야구의 신
베이브 루스가 등장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루스와 정면 대결을 펼쳤고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으로 루스를 1루에 내보냅니다. 다음 타자 봄 뮤젤이 타석에 들어선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루 주자 베이브 루스가 갑자기 2루 도루를 시도한 것입니다. 거구이 루스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2루로 돌진했습니다. 포수 봅 오페럴의 송구는 정확했고 이루수가 베이브 루스를 태그했습니다. 아웃 심판의 선언과 함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사상 첫 월드시리즈 우승이 확정되었습니다. 월드시리즈 역사상 도루 저지로 경기가 끝난 유일무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2번의 완투승과 7차전 결정적인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 우승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39세의 노장이 보여준 이 투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등판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승 이듬해인 1927년 그는 40세의 나이로 21승을 거두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서로 다른 3개 팀에서 20승 이상을 기록한 역대 2번째 투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화려한 커리어에서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술과 뇌전증은 끝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1930년 친정팀 필리스로 돌아왔지만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채 씁쓸하게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통산 373승, 90 완봉승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남기고 전설은 마침내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 후 삶은 비참했습니다. 당시에는 연금 제도가 없었기에 그는 생계를 위해 경마장 매표원, 공장 노동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은 가난과 질병이라는 새로운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그가 뉴욕의 싸구려 전시관에서 옛 전성기 이야기를 들려주며 푼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벼룩 서커스와 댄서들 사이에서 하루 12번씩 라제리를 삼진 잡던 순간을 되풀이하며 그는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야구계는 그를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1938년 알렉산더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의 기자단 투표로 선출된 유일한 인물이었죠. 비록 삶은 고달팠지만 그의 업적만큼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옛 은인 카딜러스의 전 구단주 샘 브레이드는 죽을 때까지 매달 $100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후임 구단주가 이 전통을 이어받아 알렉산더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1950년 10월 알렉산더는 자신이 뛰었던 1915년 이후 35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필리스의 경기를 보기 위해 양키즈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친정팀의 패배를 묵묵히 지켜본 영웅은 한 달 뒤 고향 네브래스카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사후 1952년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더 위닝 팀이 개봉되었습니다.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로널드 레이건이 알렉산더 역을 맡아 화제가 되었죠.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태어나 대통령에 의해 영화로 재현된 실로 기막힌 인연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그가 등번호를 쓰기 전 세대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1915년 유니폼의 문자 P 자체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투수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가 남긴 373승과 90개의 완봉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의 참상과 뇌전증이라는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도 묵묵히 마운드를 지켜낸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야구 성전에 기록될 것입니다. 라제리 타구가 몇 인치만 안으로 들어왔어도 나는 영웅이 아닌 주전뱅이였을 것이다. 알렉산더는 늘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던진 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준 감동은 그 어떤 결과보다 값진 투구의 예술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로버 클리브랜드 알렉산더. 그는 시대를 풍미한 투수이자 고통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표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투수를 넘어
야구 역사 그 자체였던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의 성장 과정과 커리어 스토리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야구인들이었습니다.